자, 확인해 봅시다. 페이지별 보고. 저번 시간에 283쪽까지는 풀이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284쪽부터 질문할 거 볼게요. 284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번호 불러주세요. 괜찮나요? 넘어가서 285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번호. 여기도 괜찮으면 286쪽은요. 여기 부등식이라도 있고 2차 부등식이라도 있고 차이점 잘 구분해야 됐었다. 그치? 안 헷갈리고 잘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287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594번. 594번이랑 또 자, 나머지 괜찮으면 넘어가서 자, 특강 쪽도 확인하겠습니다. 특강 보기 1번은 괜찮을 것 같고 289쪽에 보기 2번, 3번 중에서 잘 안 되는 거 있었나요? 괜찮았어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290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596이랑 597이랑 자, 이렇게 이제 두 문항 보면 되고 자,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291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600번. 그렇죠. 600번 해야 되죠. 600번 별표를 쳐놓고 내신에서 자주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요 부등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등식에 대한 컨셉 이해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제 잡아서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594번부터 봅시다. 자, 594번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그때 2차 부등식 x제곱 더하기 자,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항상 성립할 때 자, 그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수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정리를 해보죠. 먼저 주어진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이 부등식의 해부터 찾아보면 얘가 x-3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뀐다. 그쵸? 자, 결국 나의 x 값의 범위는 이 부등식을 항상 만족시키는 x 값의 범위는 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이러한 x 값의 범위에서 주어진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제한된 범위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일부분만 그리라 라는 생각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임이 틀림이 없는 상태고 그죠? 자, 대칭축은 지금 x는 마이너스 a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일 건데 자, 얘가 요구하는 바가 지금 뭐냐면 이러한 범위에서 생기는 어떤 2차 함수의 일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자, 그러한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축을 포함하면서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프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자, 이 제한된 범위의 2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대칭축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한쪽에 몰려 있을 수도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 맞아요? 자, 왼쪽에 몰려 있을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몰려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만족시켜야 되는 부등식의 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이 2차식이 전부 다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0이라는 함수값은 어차피 x축의 위치를 얘기할 거고 그럼 이 모든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자, 이 2차 함수가 가지는 가장 높은 이 최대의 경계의 값이 어쨌든 x축보다 어디에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일까? 자, 아래쪽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또는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0이 되어도 되기 때문에 x축이랑 겹치는 건 가능한데 x축이 이거보다 더 내려와 있는 상태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럼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뭐냐면 이 주어진 2차 함수에 자, 2차 함수 정의 함수식 y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9라는 이 2차 함수의 최대 경계값인 그 최대값이 0보다는 어떻기를 원하냐면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는 거지. 알아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대칭축을 제한된 범위가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로 나누는 상태는 자, 언제였었냐면 자, 이 각각의 지금 구간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제한된 범위에 따라서 이 두 그래프에서 자, 이 왼쪽에서는 이차 함수의 최소값은 f-a가 되고 자, 오른쪽에 이런 범위에서 생기는 이차 함수의 최소값은 f3이 되는 거다. 그쵸? 자, 최소값은 대칭축을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맞아요. 최대값은 어차피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생기거나 그지? 아니면 자, 우리 제한된 범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면 내 2차 함수의 최대값은 어디에서 생길 수밖에 없냐면 3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 최대값이 가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됩니다. f-1이나 아니면 f3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되는 상태거든. 그러면 이 경계에 있는 두 함수값만 어쨌든 0보다 어디에 있으면 작거나 같은 위치에 있으면 자, 이와 같은 부등식은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즉 대칭축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는 구조든 나의 x축은 이 경계에 있는 함수의 최대값보다 x축보다 이 경계에 있는 최대값들이 아래쪽에 있는 경우라면 언제든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따질 부등식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최대의 경계값이 f-1이라는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이거나 아니면 동시에 f3이라는 값만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살 쪄서 그래. 살 좀 빼자. 살 왜 이렇게 안 빠지지? 너네도 다이어트 하니? 딱히 안 하지, 그치? 해? 현진이 딱히 안 하지? 그치? 원래 그 나이 때까지 살이 안 쪄. 쟤도 그랬어. 자, f-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1 빼기 2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a 범위 구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인수분해했다고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상위값 범위를 가지게 될 거고요. 자, 다시 f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면 9 플러스 6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9가 되면서 플러스 9 마이너스 9가 없어질 거니까 자, a로 묶어내면 a의 a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라서 자, 사이값 만들면 지우나 a값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그렇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자, 이 둘 다 성립해야만 우리 최대값이 다 x축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의 범위는 다시 연립한다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립을 해주면 자,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랑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6부터 0까지가 되기 때문에 자, 겹치는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일 수밖에 없다 해서 A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것까지. 자, 되었나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594번 됐으면 59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596번에는 2차 함수와 직선 1차 함수의 어떤 교점이나 위치 관계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 1차 함수식은 y는 mx 플러스 n 자, 2차 함수식은 y는 ax 제곱 더하기 자, bx 더하기 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시 자, 두 함수의 교점 x좌표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절편 마이너스 1 다시 여기 1 다시 여기 4 여기에 5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 자,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ax 제곱 더하기 자, b-mx 더하기 자, c-n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이 문제 보면서 이렇게부터 해봅시다. 자, 문제를 좀 추가를 해볼게요.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라는 방정식의 해를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인경아 이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이랑 5가 된다. 그쵸? 왜 그렇죠? x의 좌표가 네.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x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5여서
x좌표 마이너스 2인 것도 있고 1인 것도 있고 4인 것도 표시되어 있는데 왜 하필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죠?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5를 곱한 거. 곱한 게 네, 저거였어. 그쵸. 자, 봅시다. 그죠? 지금 이 방정식은 y 값을 얼마를 넣은 거니까 0을 넣은 방정식이다. 그쵸? 그래서 이 이차 함수에서 누구 좌표가 0인 지점을 찾는 거다? y 좌표가 0인 지점을 찾는 거라서 마이너스 1과 5가 대상의 x 값이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치? 맞다.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1과 5를 절편으로 가질 때 주어진 이 2차식을 a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해서 표현할 수 있어서 그니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도 당연히 맞는 생각인 거죠.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현진아. mx 더하기 n은 0이라는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될까요? mx 더하기 n은 0. 얘는 어디에 누구의 0을 넣은 거지? 몇 차 함수식에? 1차 함수식에 누구 좌표가? y죠. y 좌표가 0인 지점을 찾으라는 얘기죠. 어디야? 1이. 그치. 그럼 x는 뭐가 된다? 1. 이렇게 되는 거다. 그쵸?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해보자. 자, 2차 함수도 이렇게 절편에 있을 때 인수분해해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1차 함수식도 인수가 있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니? 자, 여기가 1,0이니까 얘는 1 넣으면 0 지나야 되는 거다. 맞지? 그럼 1,0 넣으면 얘가 m 더하기 n이 0이 되면서 상수항 n을 마이너스 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1차 함수식은 y는 mx 마이너스 m이 될 거고 얘를 n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그래서 1차 함수도 이렇게 x 절편이 있을 때는 앞으로 이 과정들을 자 뭐 하면서 생략하면서 그쵸? 얘가 x절편이 1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진 식이 x-1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최고 차항계수 m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되었나요? 자, 그럼 지윤아 ax제곱 더하기 자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이다 라는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거나 2, x는 4. 그렇죠. 4가 되면 되겠죠. 이유는? 거기서 겹쳐서 이 방정식의 그럼 의미는 뭐예요? 이제 겹쳐서 보자. 이 방정식의 의미. 같다. 이 2차 좌표가 함수. 같다? 이 2차 함수식이랑 여기는 몇 차 함수식을? 1차 함수식을 뭐 한 거고? 연립? 연립한 거고, 그치? 그래서 연립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이다, 그죠? 자, 그럼 이 둘이 연립한다는 게 지금 둘의 y좌표가 어떤 지점을 찾는 거? 같은 지점 찾는 거, 그치? 자, x에 대응되는 y값이 똑같은 지점이 당연히 두 함수의 무슨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만나는 점, 두 점, 그치? 교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점의 x좌표에서 둘의 함수값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눈에도 보인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한쪽으로 싹 몰아주면 그쵸. 그래서 사실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을 보고 너네 둘의 함수식이 연립된 구조구나 한쪽으로 변을 몰아서 만들어진 식이구나 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해야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등식도 사실은 ax제곱 더하기 자 bx 더하기 c라는 이 2차 함수의 값이 자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넘어가면 mx 플러스 n보다 크다는 의미의 부등식이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2차 함수가 위에 있고 1차 함수가 아래에 있는 범위를 찾는 거니까 자 2차 함수가 좀 더 위쪽에 있는 범위는 이와 같이 플러스 4보다는 큰 쪽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596번을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597번 바로 밑에 있는 문제네요. 같이 보고 갑시다. 왜 은경이 책만 그렇게 돼 있을까? 그런 경우가 있긴 해. 책을 쓰다 보면 그치 오탈자가 좀 생겨서 이게 개정된 거를 이제 계속 출판을 이 출판사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다고 그 전에 조금 잘못된 걸 막 회수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뭐 서점에서 사든 인터넷에서 사든 같이 시켰음에도 누구 거는 계정 단거, 누구 거는 계정이 안 된 판을 받을 수도 있어가지고 둘이 같은 집에 사는 애잖아. 확인 안 해봤어? 아 그랬어? 네 책은 안 이상해 이렇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출첵만 같이 찍어주는 사이인 걸로. 자, 597번 보겠습니다. 자, 이차함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가 있고요. y는 fx에 대해서 얘는 이차함계수가 음수다. 자, 그런 이차함수식과 직선 y는 x 플러스 1이 몇 개 점에서 만난다고 했냐면 9점에서 만난다고 했고 그런데 그 2점에서 만나는 교점의 y좌표가 4와 얼마나 됐냐면 9라 그랬습니다. 보통은 지금까지 교점에 무슨 좌표들을 다루었냐면 x좌표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얘가 교점 y좌표를 주긴 했는데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위로 블록한 2차함수, 최고차함수니까 이 2차함수랑 기울기의 1인직선을 이렇게 그려나갔을 때 나한테 지금 교점 x좌표가 아니라 여기 y좌표 중에 작은 값이 4인 거고 큰 값이 9라고 주어진 건데 교점의 y좌표를 알아도 교점 x좌표를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있다는 생각. 왜냐하면 1차 함수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맞죠? 그럼 얘의 y좌표가 4 되는 순간에 x값은 얼마가 될까요? 3이겠죠. 그치. 그럼 여기 x좌표는 얼마라고 주는 걸까? 8이라고 그치 주는 거니까 두 함수에 대한 교점 x좌표는 제시를 한 거구나 라는 게 1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한테 fx-x-1이 0보다 크다에 얘를 만족하는 점수 x를 다 찾으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합을 찾으라. 자, 그럼 얘도 이제 우리가 부등식을 fx가 x 더하기 1이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럼 2차 함수가 위에 있고 1차 함수가 아래에 있는 범위를 찾는 내용이 되겠다. 그쵸? 자,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래프에서 2차 함수 위쪽에 있는 범위는 이렇게 3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범위가 될 거니까 자,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 x값을 다 더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4랑 5랑 6이랑 7을 더하는 거야. 그치?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 배칭성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숫자들. 양끝 걷어가면 어차피 11, 11이니까 몇이다? 20이다. 이렇게 빨리 볼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끝! 자, 필요한 거 잘 정리하시고 마지막 문제 준비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필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치 여기 온 지가 거의 1년이 다 됐잖아. 맞지? 이제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연습을 했는데 드디어 마음에 드는 쌤을 찾았어. 누구야? 응? 비밀. 비밀이라고 할 거면 왜 말한 거야, 맞지? 쌍놈 새끼. 그렇게 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안 생각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맞아요. 그냥 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웃으려고. 왜 찔려하는 거야, 갑자기? 아니야. 그 수교과 쌤인데, 저쪽에 부산이랑 아니면 서울 대치 쪽에서 출강 준비하던 쌤이었고, 교재 제작하는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잘해? 잘하셔. 못하는 분이 아니라서. 뭐 판서나 이런 것들 좀 정리하고 정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좀 더 할 시간과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 시간만 충분하면 일을 못할 사람이 아닐 것 같아서 같이 일을 해보려고. 여러분들 여자예요. 남자쌤이에요. 여기 오세요. 일단 쌤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다른 데에서도 좋은 조건을 많이 제시를 받았대. 지금 부산 쪽에서도.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서로 고민해보고 단판에 내기로 했어. 뭐 조건도 조건이지만 괜찮은 분인 것 같아.
수학적으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뭔가 너네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고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잘해. 나이에 비해서 재능이 있는 축에 속하는 것 같아. 강사로서의 재능. 자, 그래요. 여러분 600번을 한번 봅시다. 나 어릴 때부터 불어났단 말이지. 볼게요. 또 나쁜 생각. 상는 새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쵸? 자, 보겠습니다. 이제 잠깐 볼 건데, 요거 폐기를 좀 해놓으세요. 그래프에 두 가지 사항을 그려줄 겁니다. 자, 첫 번째 사항은 이렇게 생긴 두 개의 함수 관계고요. 자, 얘는 y는 fx, 얘는 y는 gx. 자,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fx 그려놓고 나서 자, 다른 2차 함수 위로 블록한 함수는 좀 더 밑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자, 이게 두 번째 케이스의 그림입니다. 일단 오늘만 깜빡했어요. 나 지윤이랑 같은 생각하고 있어 지금. 뭘 오늘만이야? 근데 진짜 쌤 진짜요? 오늘 있잖아요. 있어요. 환경방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챙기는 거를 엄청 헛헛 찍고 챙기다가 공책을 깜빡했어요. 진짜 저번 시간까지 다 챙겨왔었어요. 자, 중계 그래프 예쁘게 잘 그려보시고 1번이랑 2번 사항이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봤을 때도 그렇죠? 그 차이점을 잘 고민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고 자, 이제 쌤 두 가지 부등식을 제시할 건데 첫 번째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음이 성립하는지를 각각의 함수 그래프 사항에 따라서 볼 겁니다. 자, 요 첫 번째 부등식은 우리한테 익숙한 부등식이에요.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자, 여기 있는 x좌표가 같은 지점이다, 그쵸? 같은 x 값들에 대해서 대응되는 함수 값 두 개를 비교했을 때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였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냐면, 내가 여기 지금 똑같은 x좌표를 만들었을 때 그때 대응되는 g 함수 값은 자, 이 함수의 y좌표를 나타낼 거고 다시 fx라는 것은 이 f라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의 함수값일 거니까 똑같은 지점의 x좌표에서의 둘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fx가 지금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는 게 확인이 된다, 그쵸?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 그래프에서 하는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매한가지로 2번의 사항이더라도 선생님 여기 fx 끊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쭉 무한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서도 똑같은 x좌표 어딘가를 잡든 간에 자, 무조건 gx랑 fx의 배소관계는 명확하게 fx가 큰 것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그래프에서도 이 첫 번째 부등식은 반드시 성립한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여러분들 그 지문의 두 번째 문항처럼 자, 모든 실수 x가 아니라 이제 임의의 같은 말이죠. 임의의 두 실수 xy의 x1, x2에 대해서 fx1이 지금 gx2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시키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위에 있는 부등식이랑 아래쪽에 있는 부등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모든 실수 x랑 임의의 두 실수 x1, x2는 같은 의미다, 그렇죠? 임의로 넣는다는 거니까 아무거나 모두 다 넣을 수 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점은 뭐냐면 자, 위쪽에 있는 부등식은 여기 x좌표가 서로 어떤 x좌표냐면 같은 x값이죠. 자, 얘는 같은 x값에 대해서 둘의 함수값을 비교하겠다는 거고
자, x1이랑 x2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자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학습의 x 값들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를 때도 비교를 하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인데 지금 보면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이 x1이라는 좌표랑 x2라는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자, x1이 만약에 좀 더 왼쪽에 있는 상태고 x2가 좀 더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래프의 상황이라면 자, f의 x1이라는 함수값은 자, g에서 생기는 함수값은 g의 x2보다는 더 어떨 수도 있냐면 그치, g의 함수값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런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이번에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둘의 비교하는 x좌표가 다른 지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1번 상황인 그래프에서는 자, 두 번째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 2번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을까? 그쵸? x1이 어디에 있든 간에 f2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값이나 x2가 어디에 있든 간에 g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값 또한 그 대소 비교가 명확하지 않나? 그쵸?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x1이 어디에 있든 간에 x1과 x2가 어디에 있든 간에 현재 주어진 fx1이 gx2보다는 항상 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부등식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이제 생각을 해보냐면 그림의 상황을 보니까 이러네. 그러면 여기는 이 fx1이 가질 수 있는 값과 g가 가질 수 있는 값은 x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씀일 건데 서로의 함수값이 독립적으로 생성돼요. 독립적이라는 말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f는 f 따로, 누구는 누구 따로, g는 g 따로 함수값을 생성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럼 이 f가 가지는 함수값 중에 가장 어떤 값이 있냐면 낮은 값, 최소값이 있겠다. 그쵸? 그럼 이 f가 가질 수 있는 f의 최소값이랑 그 다음에 g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값, 최대값만 비교를 해봐도 그렇잖아. f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가 g가 가질 수 있는 최대보다 위에 있다면 f의 모든 함수값들은 g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함수값들보다 어떨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지금 각각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 g의 최대값이 뚜두두두두 해서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냐면 f의 최소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더 올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자, 이때는 이 둘의 함수값이 자, x좌표가 따로따로 노니까 독립적으로 노는 거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함수값도 자, 독립적으로 생성될 수 있으므로 자, 이 두 번째 부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은 f의 최소가 얘를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자, 좌변에 있는 f라는 함수의 최소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우변에 있는 g의 가장 높은 함수값이 최대보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런 개념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정리됐나요? 그럼 600번의 이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일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자, fx1이랑 gx2를 비교했을 때 fx1이 gx2보다 크거나 같으니 자, 만족되도록 하는 자, 실수의 범위를 찾으시오. 자, 먼저 fx의 함수식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R을 분석한 이 2차 함수가 대칭축이 지금 x좌표가 1인 곳에서 생기는데 그쵸? 자, 1에서 생기는 이 함수의 최소값이 지금 y좌표가 1 빼기 2 더하기 2에서 1이 된다라는 생각이 나고 맞아요. 그럼 이 f가 가지는 모든 함수값들이 f의 모든 함수값들이 g의 함수값들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럼
그럼 이 g라는 건 지금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고 이 g라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된다 안 된다? 되는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이 이렇게 1에 딱 마주치는 거 된다 안 된다?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넘쳐 올라가는 상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아, 그럼 이 g라는 함수의 현재 최대값의 위치를 제한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g라는 함수의 최대값은 대칭 축이 m이 곳에서 생기니까, 자, 여기 m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g의 최대값인 gm은 자,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m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자, 모조리 계산하면서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여기 있는 f의 최소값인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하면서 m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까지 가능한가요? 자,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풀이 여기까지 끝냅시다.